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 파인더 김석환입니다. 이제 7월도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그 한 주가 매우 뜨거울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요국들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도 있고요. EU도 있고 미국도 다음 주 목요일에 발표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시 전 세계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FOMC 회의에 대한 결과입니다. FOMC 회의는 26일, 27일 이틀간 열릴 예정이긴 하는데 일단 27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자면 바로 목요일인 28일 새벽 시간대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빅테크.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고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애플, 아마존, 인텔 등등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보도록 하죠. 이분은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인 제임스 블러드라고 하는 분이고, 이분이 저희가 연준 위원들 가끔씩 소개해 드리잖아요.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인사입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내에 3.75에서 4%대까지 가야 될 수도 있다. 기준금리가. 그리고 100bp 올리는 거나 75bp 올리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분이 원래 기존에는 3.75에서 이 4%의 연준의 기준금리 수준이 원래는 3.5%를 가장 먼저 얘기하신 분이죠. 근데 이게 이번에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제가 거의 100% 공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6월 중순에 나왔던 7월 중순에 나왔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워낙 높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100bp 풀 퍼센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0bp 가는 거나 75bp 올리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뒤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보시다시피 원래는 이 75bp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90%가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상당히 시장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이게 좀 달라지는 양상들이 좀 나타났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됐냐? 일단 대략 한 75bp 정도 인상 가능성이 7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0bp 올리는 가능성도 여전히 30%로 꽤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FOMC 회의에 들어가는 18명의 위원 중에 9명, 절반에 해당하는 9명이 75bp 인상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은 그냥 참고하시라고 가져왔어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국, 유로존, 일본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한국까지 같이 넣어서 좀 한번 보시라고, 현재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다시피 일본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좀 유지하고 있고요. 이미 지난주에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부 소폭 상향 조정하는 모습도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재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미국과 유로존의 향후 기준금리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앞서서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얘기했던 75bp 올리는 거나 100bp 올리는 거나 큰 차이 없다라고 했던 거는 일단 올해 말까지 가야 하는 종착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은 올해 3.5% 이상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의 약간 속도의 조절 또는 폭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종착지는 같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75bp, 100bp 그게 일단은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유로존입니다. 유로존. 앞에 혹시 멘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금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바로 환율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로화나 달러, 이게 1유로가 1달러가 되는 게 우리가 보통 페리티라고 얘기를 해요. 페리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그 수준까지 내려왔었죠.
뭐 거의 20년 만에 있는 사건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있었을 때가 항상 어떤 시장의 중대 변수 또는 뭐 블랙스완 같은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었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인 거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이 기본적인 펀더멘털, 경제의 펀더멘털 외에 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간의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주요 6개 통화 중에 유로화의 비중이 무려 56%나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로존의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올 연말 기준으로 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현재 1% 이상 기준금리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엔 여기서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 달러 인덱스가 연초 이후부터 계속 강세 국면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이 다소 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유로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단 이 외의 조건들, 그러니까 경제 펀더멘털을 크게 스크래치 낼 만한 이슈가 안 생겨야 하겠죠.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에너지 쪽과 관련한 부분을 계속 잘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창 2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상황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일단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2분기에 순유로 가입자가 200만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97만 명 정도밖에 감소하지 않았네? 그리고 3분기도 오히려 늘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장에서 환호를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간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요 기업들이 향후 가이던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한 부분만큼 그렇게 썩 나쁘지가 않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내용은 뭐냐면, 올해 2분기 같은 경우는 실제 팬데믹 이후에 가장 낮은 이익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 실제 이익 성장률이 예상 성장률보다 높게 나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가져온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분기 단위로 보면 올 하반기 3분기와 4분기 이익 추정치가 소폭 최근 2, 3주간에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윗단에서 견고하게 버티고 있는 이 S&P 500 지수의 순이익 추정치가 향후에 이렇게 떨어지는지 또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지 움직임도 잘 체크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벌써 한 3번째 말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우리 시장은 쇼크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하죠. 대신 서프라이즈에 대해서도 역시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서프라이즈 비율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는 S&P 500 기준으로 보면 대략 실적 발표 시즌에는 대략 한 74% 정도의 기업들이 시장 예상 대비 더 나은 성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보면 65%밖에 되지 않아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서프라이즈 비율이 이렇게 감소했었던 적이 앞단에 몇 번이 있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 이때의 시점에서도 보면 S&P 500 지수의 전체적인 주당 순이익 추정치도 하향되는 모습들도 나타났었고, 그에 따라서 주가 지수도 약세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먼저 맞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 부분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바닥에 대한 심리가 확산이 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꽤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무엇보다도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률, 특히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이번 달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는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의 GDP Now를 체크해서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주 19일자 기준으로만 보면 현재 마이너스 1.6%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1분기에도 지금 마이너스 1.6% 성장률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두 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이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 이후에 S&P 500 전체적으로 실적 추정치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빅테크들 너무나 중요하죠. 마지막으로는 FOMC 회의입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다음 주 목요일 새벽에 반영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번 회의에서는 75bp냐 100bp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서의 향후 예상 경로라든지 또는 이게 실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에 대해서 파월 연준 의장이라든지 또는 FOMC 회의에 참석하는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어떤지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